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그리고 회생을 했어. 근데 이 돈을 못 갚아. 언제 쫓겨나느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 별채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집에서 쫓겨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별도로 변제할 돈이 있으면 사실 회생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임의경매에 넘어가겠죠. 그럼 임의경매에 넘어가면 쫓겨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회생채권자건, 그러니까 별채권부 채권자건 경매를 못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은 언제까지냐면 개시결정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개시결정 이후에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느냐? 강제경매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으로 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지, 따로 경매를 넘겨가지고 그 돈을 받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그리고 회생을 했어. 근데 이 돈을 못 갚아. 언제 쫓겨나느냐? 일단 회생계획이 진행될 때까지는 안 쫓겨난다. 그 다음에 회생계획이 인가난 이후에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를 못하니까 당연히 경매 넘어갈 때까지는 살 수 있겠죠. 경매 넘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땐 쫓겨나겠죠. 그 기간이 언제냐?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 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인가 이후에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는 데까지 한 1년, 이렇게 해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회생 절차 중에는 많은 종류의 채권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슨 채권일까요? 채권 최고액까지는 별채권부 채권이에요. 왜냐?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의 채권 최고액을 한 120% 정도 하고 그만큼의 근저당을 잡아 넣는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는 채권자 입장에선 내가 원금은 이만큼 일단 확보를 하고 한 20% 30% 정도의 여유를 갖고 이만큼을 내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을 120, 130%를 설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1.5억을 대출을 받았어. 채권 최고액이 1.8억이 설정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 회생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집을 뭐 경매를 넘기고 뭐 할 건데 내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다면 한 10개월 안 되면 8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원금에서 800이 이자니까 1억 8천 요 채권 최고액 사이에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얘네가 먼저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다만 먼저 뺏기는 돈이에요. 내가 지금 안 낸다 뿐이지 나중엔 뺏겨.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는 돈은 우리가 내야 돼요, 별도로? 안 내도 돼요.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는 돈은 일반 채권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일반 채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내에서 변제를 하는 거고, 심지어 이 일반 채권들 중에서도 후순위 채권이란 말이에요. 개시 후 이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내 변제계획안이 100%가 아니라면 후순위 채권의 변제 순서는 도래하지 않아요. 후순위 채권을 변제계획안에 넣는 경우는 사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내가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했을 때 집을 뺏긴다는 가정하에서 언제 뺏기느냐, 그 다음에 이자는 언제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렸다면 많은 분들이 집을 안 뺏기고 싶어 하세요. 안 뺏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별채권부 채권은 별도로 변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경매를 넣을지 말지 자기가 정해요. 왜? 나는 별도로 변제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들한테 첫 번째, 협의를 해라. 이 별도의 변제 계획에 대해서 이 담보채권자, 별채권부 채권자랑 협의를 하면 경매에 안 넘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잘 갚아왔어. 원금도 잘 갚고 이자도 잘 갚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다른 채무들이 많아서 뭐 사기를 당해서 한 주식에 실패해서 회생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별채권부 채권자한테 전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생을 했어. 회생을 했는데 그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집은 시세가 괜찮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가 경매를 넣으면 전액 다 받아갈 수 있다, 이자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잘 갚을 테니까 경매 안 넘기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 알았어, 내가 봐줄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금융권은 그렇게 잘 안 한다. 이런 데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신들을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회생 이 채무자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잘 봐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경매에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도시 무슨 뭐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대출을 내줬거나 보증을 서준 경우에 대신 은행에 갚아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부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왜? 원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신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아니면은 무슨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은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후순위인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자율 자체가 1금융권보다는 좀 세기 때문에 여기들은 예전 여기 이자 받으려고 이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자만 잘 갚으면 우리가 경매 안 넘길게요. 뭐 언제 넘겨도 뭐 이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 이자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초부를 봐주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초부가 안 되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해상법원이랑 또 다른 법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건데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한다 해도 담보채권자들이 해줄지 안 해줄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대부분은 이 요건에만 맞으면 해주는 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요건이 뭐냐? 다주택이면 안 돼요. 1주택이어야 돼. 내가 1주택 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집이 6억 이하의 나름 저렴한 그런 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여기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주택 6억 이하 실거주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거는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금융이나 신복이랑 협약을 맺은 거에 따라서 연체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상환을 유예시켜 주거나 어느 정도는 뭐 안 갚아도 됩니다 뭐 일정 기간은 아니면 상환 기간을 쭉 늘려가지고 부담을 좀 줄여준다거나 연체 이자도 감면해 주면서 이자율 자체도 좀 내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배려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감면된 이자 상당히 있잖아요. 그거는 심지어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자를 좀 내는 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집과 관련된 별채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대부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별채권에 대해서는 또 한 두세 개 정도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